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틀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당연히 둘 중 하나예요. 뭐냐, 임플란트를 심냐 아니면은 틀니로 하냐.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은 완전히 위아래를 다 틀니로 하면 임플란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임플란트가 한 2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결국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의 치료는 임플란트가 0개에서 20개까지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이제 임플란트 뭐 유지형 틀니도 있고 지지형 틀니도 있고 뭐 임플란트 위에 이제 뭐 부분 틀니를 얹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사실 뭐 개수 그 다음에 치료 방법 따라서 사실 치료는 몇천 가지 넘게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환자분 입장에서 편한 진료는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못 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잇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틀니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최선은 임플란트를 최대한 많이 심어서 최대한 단단한 치아를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틀니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이게 뭐 임플란트 부작용이나 이런 게 무서워서 하기가 무섭다 아니면은 그래서 틀니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는 이유는 그게 일단은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작용이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차가 무서워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식중독이 무서워서 밥을 안 먹고 이거랑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최선은 단단한 임플란트 심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러니까 뭐 프라치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원래 전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최소 한 6개에서 8개 이상이 임플란트가 들어가야지만 단단한 이제 치아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프라치라 그래서 임플란트를 최대한 하나로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4개의 임플란트를 갖고도 임플란트를 뭐 한 6개, 8개 심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굳이 임플란트 8개를 다 심을 수 있는데 굳이 또 프라치로 갈 이유는 딱히 없고요. 하기 어려운 환자분에서 확실히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라치가 가능한 이유가 옛날에는 만약에 이렇게 임플란트 4개 심어놓고 다 연결해 놓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깨졌어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그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부분이 이 응력을 못 버티고 깨져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그런 걸 버틸 정도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프라치를 이제 가능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틀니 쓰시다가 불편해서 이제 프라치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프라치를 만들 때 아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 쪽에서 임플란트를 도저히 심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뼈가 너무 종이장처럼 얇아서 이건 뭐 뼈이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최소한 6개 정도 심어서 이걸로 이제 프라치 시스템으로 치료를 마무리한 거죠. 이분은 이제 뭐 진료 끝났는 지 1년은 넘었는데 지금 1년 동안 크게 이상 없이 쓰고 계시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죠 이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와 임플란트 심고 앞에는 부분 틀니를 쓴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보통 극복을 했겠죠. 아니면은 여기 앞에다가 여기만 이렇게 길게 해서 만들어 놓고 단 환자분이 씹지 못하게 장식품처럼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뭐 아무래도 좋죠. 프라치로 하면은. 네. 환자분이 만족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이제 원래 같은 건 못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죠? 틀니는 잘 안 깨진 이유가 뭐 당연한 건데 밑에가 잇몸이잖아요. 잇몸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성이 있기 때문에 씹어도 그렇게 쉽게 파절이 안 되는 건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단단한 임플란트에다 고정해서 묶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밑에 바닥에 풀밭에 넘어지는 거랑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임플란트를 다 묶어놓으면은 파절이 잘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차이가 오는 거지. 물론 이제 틀니는 플라스틱을 쓰니까 당연히 저 임플란트 모철보다는 강도가 약한데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또 사실은 좋은 부분도 있어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조금씩 휘어지면서 힘을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재료 따라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재료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틀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틀니라는 거는 사실은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치료예요. 왜냐면은 만족도가 잘해봐야 10점, 20점이기 때문에 잘하면 20점, 못하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진료고, 이거는 옛날에 이제 저 가르쳐 주셨던 보철과 과장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안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만들지 마라.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틀니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최대한은 임플란트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또 단단한 보천을 만드는 게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하기가 싫어서 틀니를 한 10년 쓰시다가 너무 자꾸 불편하니까 결국에 임플란트로 넘어가셨거든요. 이제 그러고서 하시는 말이, 왜 이거를 10년 동안 안 했는지를 본인이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딱히 없죠. 할 수 있다면은.